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방향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랄까 그 세이비어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고 본인들이 남들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조경현 교수님을 모시고 긴급 뉴스 해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내내 사실 테크 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 전격 축출, 그리고 그에 이은 뭐 후폭풍, 결국에는 다시 복귀한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뭐 저희 그 프린스턴으로 이사 온 뒤에 집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오랫동안 써오던 책을 올 연말까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탈구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최근에 에피소드를 좀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런 와중에도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해서 지난 9월에 유해영 교수님을 모시고 급히 편성해서 보내드렸던 뉴스 해설이 왜 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사태를 둘러싼 그 바람잘 날 없는 캐피톨 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분야도 다르고 맥락도 전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또 한 명의 어떤 거물이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멀쩡히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서 그에 관한 뉴스 해설 시간을 이제 부랴부랴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해임, 축출 뉴스 전문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혼자서 뭐 이걸 진행을 한다면은 그냥 미국 언론에서 뭐라고 하더라, 뭐 그 뉴스를 이제 읽고 정리해드리는 정도로 끝나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마침 이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뭐 이제 이 사안에 관련된 인물들을 정말 이제 잘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메리카노의 멤버 중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뉴욕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이신 조경현 교수님을 모시고, 짧고 굵게 이번 오픈 AI 사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뭐 잘 지내고 있다가 이번 주말. 주말은 정신이 없었네요. 네, 뭐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닌데도 음, 불구하고 아마 이 텍 그리고 AI 쪽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없지 음,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국내 언론에서도 시시각각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변했는데 그 상황들을 일일이 업데이트를 빠르게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또한 저희가 아메리카노가 무슨 이제 속보를 전하는 매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한번 간략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조경현 교수님을 모신 만큼 그 이번 일련의 사태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지난 17일 금요일이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 오픈 AI, 챗 GPT로 이제 잘 알려진 그 챗 GPT를 만들고 운영하는 그 오픈 AI 이사회가 샘 알트만 CEO죠. 샘 알트만을 기습적으로 이제 쫓아냈습니다. 전격 해임, 뭐 그다음에 심지어 쿠데타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쓰였는데 실제로 이제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일방적으로 이사회가 진짜 전화를 해서 해임을 통보하는 형식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오픈 AI의 CEO가 아닙니다. 라고. 근데 이제 이사회의 이사는 총 4명이 있는데 뒤에 또 짚어주시겠지만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일리아 수츠키버, 그 다음에 조지타운 대학교 그 신기술 보안센터장이라고 할까요? 한 그 헬렌 토너,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 이제 그 Q&A 뭐 이것저것 모든 것에 관해 뭐 질문을 올리면 답을 그 서로 주고받는 그 웹사이트죠. 쿠어라의 CEO 아담 디안젤로,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자이자 또 엔터프레뉴어인 타샤 맥컬리, 이렇게 네 명이 아무튼 이 네 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성명서를 보면 샘 알트만의 이번 축출 교체 해임은 오랜 시간 이사회가 고민해온 문제이며 알트만이 이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솔직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일관되게
불투명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CEO의 역할을 수행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왜 보통 뭐 이사를 아니, 그 CEO를 교체하거나 할 때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다음에 가족 뭐 문제로 뭐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좀 포장을 해서 어떤 마찰이 있더라도 이거를 좀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부적격하기 때문에 오랜 고민 끝에 CEO를 해임하기로 했다. 이런 저기를 냈어요. 이어서 그렉 브록만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픈 AI의 회장, 프레지던트 회장직을 맡고 있던 그 그렉 브록만 회장에게도 이사회가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했고, 그러면서 아직 그래도 할 일을 할 게 좀 많으니까 회장직은 반납하되 회사에는 뭐 남아달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록만은 이게 뭐야 이런 게 어딨어 하고 바로 자기도 사임하고 이제 알트만과 같이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뭐 발표를 했었죠. 이게 지금 금요일 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여기서 네. 한번 끊고 금요일 날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접하셨으며 그때 네. 상황이 어땠나요? 한 가지만 살짝 음, 코렉션을 하자면은, 네네. 이사회에 그 네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렉 브럭만과 샘 알트만 둘 다 사실 이사회 멤버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여섯 명이었는데, 아무래도 여섯 명이니까 사실 네 음, 명만 있으면 메조리티가 되다 보니까 그 네 음, 명이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둘에게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다수결로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오픈 AI의 좀 독특한 그 지배 구조,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네. 하고, 일단 금요일 다시 좀 네, 시계를 금요일, 금요일로 네. 돌려서 네. 교수님 이 네. 상황이 어떠셨는지. 사실 참 재밌는 게 지난 6월에 제가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CEO인 이준표 대표와 같이 맞습니다. 그 샘 아웃만, 그렉 브록만을 데리고 파이어사이드 챗을 한국에서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지난 금요일에 한화생명 주최로 이 뉴욕에서 미국 특히나 이 동부에 있는 한인이나 뭐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 어,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금요일 오후 거기에 4시. 이제, 네, 거기에 이 이준표 대표와 제가 같이 또 초대가 돼서 그 네, 행사에서 AI 관련된 패널 디스커션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진행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뭐 시간 맞춰서 한 3시 반 정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그 행사장 근처에 가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몇 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보니까 샘 알트만이 방금 전에 fire 됐고 그렉 브런만도 resign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도착하자마자 이준표 대표랑은 사실 이준표 대표랑 저랑 둘 다 이제 샘 알트만, 그럴 프로그램을 다 아니까요. 이준표 그렇죠. 대표한테 바로 샘 알트만이 지금 잘렸다는데 아시나요? 그랬더니 뭐 전혀 몰랐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진표 대표님은 전날도 심지어 모르고 네, 계셨어요. 이준표 대표님과 또 이제 루니케어라는 회사에 있는 박은수 대표님이랑 셋이서 원래 알던 사이라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할 때 사실 샘 알트만 얘기도 많이 하고 오픈 AI 얘기 어, 많이 하고, 왜냐면 또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이제 소프트뱅크의 산하 자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당연하게도 이런 AI라든지 AI를 만드는 칩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단한 뭐 교수님도 그렇고 그 이준표 대표님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업계 관계자들 상당히 이 오픈 AI와 뭐 인공지능 전반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뭐라고? 진짜 장난하지 마. 막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뭐 당사자들도 몰랐다고 하니까요. 네. 뭐 전혀 언질도 없었고, 어떤 뭐 네. 낌새도 귀뜸도 주지 맞습니다. 않았다가, 물론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뒤를 짚어보면서 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었나 싶은 얘기들이 지금 많이들 그 금요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publicly listing된 그런 이제 공개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음, 저희가 알 음,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음, 회사 안에서도 사실 이사회 자체도 굉장히 조그맣고요. 6명 네, 전체 네, 있고 맞아요. 그중에 2명이 지금 잘려나간 거니까요. 그 음, 조그만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내렸고 어떤 그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 주말 내내 시시각각 이제 뭐 새로운 소식도 나오고 온갖 이제 추측이 난무합니다. 추측과 뭐 네. 이런 게 난무하고 뭐 테크 미국 이제 언론만 봐도 뭐 테크 관련 기자들 많잖아요. 그 뭐 카라 맞습니다. 스위셔 같은 이제 큰 인플루언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욕 타임스 하드포크 그 진행하는 케빈 네. 루스 뭐 그런 기자.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자들도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사회가 샘 네. 알트만과 그렉 브록만을 이제 해임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뭐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요. 주말 내내. 네. 일단 샘 알트만을 해임하고 이사회가 임시 CEO로 처음에는 미라 무라티 그 오픈 AI의 칩 테크놀로지 오피서 그러니까 최고 네. 기술이사였죠. CTO였던 미라 무라티를 미라 무라티가 임시 CEO를 맡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결정도 이틀도 가지 않아서 네. 이제 바뀌어서 그 트위치의 창립자죠. 트위치가 그러니까 주로 그 게임을 이제 그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그 같이 보는 그 채널, 그 서비스 플랫폼 트위치의 창립자이자 올해 초까지 그 트위치의 CEO직을 맡았던 에멧 시어에게 임시 CEO를 맡긴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이었나요?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오픈 AI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동시에 떠올리죠. 그 네. 코파일럿 뭐 이런 기능을 뭐 이제 빙 검색이나 오픈 AI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최대 투자자이죠. 오픈 AI 그 주식의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임된 샘 알트만, 그렉 브록만을 채용한다라는 네.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또 이랬는데 이제 오픈 AI의 그 평 직원들이 주로 그 네. 엔지니어인 평 직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사회가 이렇게 해임을 진행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그 엔지니어들,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록만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도 다 그 오픈 AI를 사직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그 독립된 그 리서치 랩 그 연구소로 이직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는 거나 했는데 어제 21일 화요일 저녁에 샘 알트만이 복귀한다. 오픈 AI로 복귀한다. 라고 또 이제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은 소위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사들이 전부 뭐 짐을 싸고 나가게 됐고 그 중에 이제 그 아담 디안젤로만 일단 이사회에 남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그 이사회에 들어온 새로 이사가 된 두 명이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 확인한 기사로까지는 페이스북 초기 경영진이자 그 세일스포스의 CEO 출신인 브렛 테일러, 그 다음에 전 재무부 장관이자 그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그 교수인 로렌스 서머스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이사회에 들어오기로 네.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일지를 정리하면은 이런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사실 뉴스만 봐도 이제 다 알 네.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교수님께 좀 그러게요. 설명을.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그냥 하나하나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오픈 AI에. 물론 이제 그 명목상으로 이렇게 나온 숫자는 10 빌리언 달러를 이제 투자를 맞습니다. 했다고 했고요. 물론 엊그제 이제 그 카라 스위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플루언서이자 저널리스트인 카라 스위셔가 사티아 나델라 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와 인터뷰한 걸 보면은 10 빌리언 달러를 하기로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아마 각종 마일스톤들이 걸려 있어서 전부 다 음, 현금으로 바로 준 건 아니고요. 일부 음, 현금을 주고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런 클라우드에서 컴퓨테이션을 쓰는 게 워낙 비싸니까요. 그거를 네, 대신 크레딧으로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다만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서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오픈 AI, 이사회가 속해 있는 오픈 AI가 아닙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AI 본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non-profit으로 비영리로 시작한 데의 그 이 사진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한 음, 2년 됐나? 이제 샘 알트만이 사실 주도를 해서 CEO로서 이 구조를 새로 만든 게 for profit을 할 수 있는 오픈AI 존재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네. 만들면서 이 음, for profit을 실제로 그 운영을 하는 거는 이 non-profit에 있는 CEO와 COO겠지만 음. 사실 이 이사회 자체는 따로 갖진 않고 이 non-profit의 오픈AI 이사회가 이 for-profit 오픈AI 이사회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네, 뜻은 맞습니다. 뭐냐면은 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큰 투자자고 특히나 음, 사실 초창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회사가 음, 이제 해봤자 뭐 8년밖에 안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인플루언스가 없었던 거죠. 이런 적지 게 사실 않게. 굉장히 흔치 않은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이제 네. 공개된 회사들, 이런 그 주식 시장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사들을 사회에서 다 데리고 와서 음, 본인들이 음, 얼마나 쉐어를 갖고 있냐 상관없이 그들의 그 전문성과 음, 그리고 그들이 그 회사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게 되지만 네. 사실 그 전에 이런 프라이빗 기업 같은 경우는 음, 투자자들이 언제나 그 보드의 그 이사회에 자리를 갖길 마련입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보통은, 그쵸.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그 프라이빗 회사에 어떻게 뭐 투자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음,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영향을 끼칠 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투자자였긴 하지만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과연 실제로 오픈AI가 경영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었냐는 좀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게 오픈 AI가 이제 워낙 뭐 이 인공지능 뭐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고 아주 뛰어난 기술을 그 보유한 기업이라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만한 돈을 투자하고 전혀 발언권을 그에 상응하는 네.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불만일 수 맞습니다. 있었다. 음, 발언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불투명성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면 음, 오픈AI가 사실 뭐 상장을 한 그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상한 거는, 어쨌든 오픈AI의 이런 제품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갖다가 쓰면서 자기들 제품에서 넣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음, 음, GPT라든지 하는 걸 뭐 이 검색 엔진에서 쓸 때. 그 뜻은 뭐냐면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는 오픈AI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많이 했고, 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오픈 AI에다가 굉장히 레베뉴, 그 매출을 많이 내주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매출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게, 뭔가 오픈 AI가 처음에 시작하고 이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돈도 됐고, 음, 그리고 음. 매번 오퍼레이션, 이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요. 인프라를 또 제공을 근데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잠깐만. 그거를 혹시 오픈 AI의 모든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와서 하면은, 사실 똑같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은 음, 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내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용료를 가지고 이 직원들 다 월급을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음, 심지어 그 전에는 투자한 걸 가지고 이 직원들 다 뽑고 시스템을 갖춰놨으면은 음, 음, 그걸 고스란히 가져와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게 되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하고 돈을 쓰면서 사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갖고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러다 음, 보니까 사티아 나델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이 주말 동안에 이런 경우에 만약 샘 알트만과 그렉 브럭먼이 우리한테 조인을 하고 맞습니다. 오픈AI는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터뷰 같은 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오겠다고 하면은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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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네. 사실 그들의 월급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는 거나 맞아요. 마찬가지니까요. 그러게. 네.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티아 나델라가 굉장히 빠르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수준의 회사면은 뭔가 회사를 산다든지 음, 팀을 음, 만든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람을 그런 익세큐티브 레벨 경영진 레벨의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는 굉장히 걸리는 게 많고 음.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쪽에 또 이사진들도 사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CEO로서.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린 거 보면은 그들 정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데 좋아지는 것만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던 거죠. 진짜 네. 속전속결이란 말이, 아,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그래서 저도 그 카라 스위셔의 그 사티아 나델라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라 네. 스위셔도 계속 이제 듣고 싶은 말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아, 정말 그 사티아 나델라도 이 내공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 외교적인 언사라고 할까요? 오, 아니, 그런 건 네. 아니고, 계속 원칙만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픈 AI와 뭐 계속 뭐 좋은 협력 관계를 뭐 유지할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좀 불만일 수 있었던 게 이 오픈 AI의 독특한 지배구조 탓이기도 해요. 지금 설명해 네. 주셨지만 그거를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보면은, 2015년에 오픈 AI가 그 샘 알트만, 그 뭐 그렉 브록만, 당시 뭐 일리아 수츠키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있었고요. 한 네. 10명, 열 몇 명이 처음에 오픈 AI를 만들 때 비영리 단체로 만들면서 그 미션을 인류에 도움이 되고 뭐 안전하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이 오픈 AI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을 개발하려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자본과 이제 리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로 계속해서 어떤 개인한테 좀 크지 않은 돈을 투자받아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오픈 AI 여기서 손을 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샘 알트만이 이제 그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아예 오픈 AI 비영리 단체는 그대로 두되 좀 영리적으로 좀 더 뭐라 그럴까, 체계적인 투자를 좀 대규모 투자도 받고 해서 영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좀 돈도 많이 받고 해야지 뭘 개발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영리 법인, 영리 기업을 설립을 하되 그 비영리 단체의 자회사로 두자라고 해서, 지금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뭐 일종의 비영리 단체 그 산하의 영리 기업, 뭐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탄생을 한 건데, 저도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좋습니다, 저희 빨리 한번 녹화를 해보죠 하면서 키워드를 몇 개를 주셨어요. 이런 걸 좀 찾아보시죠 같이. 첫 번째가 그 지배구조였고, 그와 관련해서 그 말씀해 주신 게 capped profit company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투자 수익의 상한을 두는 영리기업이다. 영리기업인데 비영리단체 산하에 두면서 어떤 그런 제한 아닌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투자 수익의 100배를 넘기면 그 100배부터는 이제 그 수익이 투자자한테 곧바로 가지 않고, 그 지금 이번에 샘 알트만을 그 해임한 그 결정을 내린 그 비영리 단체 그 오픈 AI 본체 이사회에 그 수익을 이제 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지 그 결정 권한이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capped profit company라는 개념이 좀뭐 흔치 않은 개념이구나, 독특한 개념이구나 네. 싶긴 한데, 뭐 언론에서 동시에 나오는 비판이, 근데 100배면은 100배면은 좀 너무 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하는 뭐 비판도 있긴 근데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 100배가 어. 물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상장을 하는 회사라든지 음, 아니면 음. 상장 직전인 회사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의 그 가치, valuation에서 100배 된다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긴, 한데요. 근데 네네네네. 이런 초기 그 창업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초창기 성공할 확률이 낮아서 문제지, 음. 성공을 했을 때는 아주 초창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되는 길이 뭐 종종 있습니다. 하긴 생각해 그렇네요.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100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음, 살짝 음, 보니까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 음. 100배라는 게 처음에 이 for profit을 만들 때의 valuation의 100배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각 투자자들이 투자한 시점에서의 valuation의 100배인 건지, 투자한 상황에서 100배인 건지, 이 두 개가 굉장히 아, 중요한 차이점이, 두 번째로 가게 그렇네요. 되면은 어, 밸류에이션이 어. 계속 높아지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투자할 때마다 100배씩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음, 사실 이 capped profit이라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음. 조그맣게 자주 그냥 투자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런 게 그 흔치 않다 보니까 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투자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해서 지분도 음,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저희가 대화를 나누거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물론 궁극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갔다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잃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얻는 것만 있고 그리고 뭐 음, 기존에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음, 근데 모두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고 했을 때 잃는 사람들은 사실 음. 다른 투자자들입니다. 아, 그 49% 말고. 네, 오, 마이크로소프트만 투자를 한 게 아니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 가장 많이 했지. 그렇긴 그 하네요. 외에 사실 세쿼이어도 제가 알기로 어, 투자했던 거고 이런 투자자들은 만약 오픈AI에서 뭐 770명 직원 중에 750명이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로먼을 쫓아서 나갔다. 음, 음,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이 레베뉴를 제너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없으니까요. 이 엔지니어들이 그렇네요. 없으니까. 어.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야 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 투자자들은 그,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아, 거죠, 그렇구나. 하루아침에. 약간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네. 것처럼 될 수 있겠군요. 아,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다. 그렇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이준표 대표랑 네. 계속 주말에 하면서 또 어, 이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라는 자 면에서 많이 보니까요. 이런 걸 음, 또 음. 포인트를 잘 짚어주더라고요. 네. 그렇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그 투자 수익 상한 그 법인, 그 다음에 뭐 비영리 단체 산하의 영리 기업 뭐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어쨌든 이 지배구조, 독특한 지배구조 탓에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언젠가는 한번 좀 터질 문제가 터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음, 뭐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또한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면 오픈 AI의 이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게 될까요? 그게 네.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얀 르쿤 교수, 저희 NYU의 음, 교수기도 하고, 이제 메타에서 칩 사이언티스트는 얀 르쿤 교수가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 메시지도 많이 남기고 저랑 살짝 짧게 대화도 나누는데요. 네, 어쨌든 궁극적으로 저희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모든 사람이 믿는 거는 인공지능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음, 아직 갈 길도 여전히 멀다 음, 하는 거는 음,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 길이 멀다는 뜻은 그 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면 연구라는 게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는 진짜 투자도 많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음, 있어야 되고요. 음, 근데 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오픈AI도 이 영리 법인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런 도네이션이라든지 음,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서 주는 돈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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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때그때 운이 좋아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뭐, 그래, 난 그럼 빌리언 달러를 여기다가 도네이트 하겠어. 음, 아니면은 뭐 이래서 에릭 슈미스, 그 원래 구글의 회장이었고 그렇죠. CEO였던 에릭 슈미스가 슈미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각종 연구하는데 투자를 하고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주지만 그런데도 많이 해봤자 진짜 아주 크게 이번에 그 유럽에다가 한 게 300 밀리언을 아, 자 그래요. 연구하는데 쓰게 300달러. 하겠다. 어. 근데 지금 오픈 AI가 그간 커온 그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 빌리언을 투자를 한 거 보면은 도저히 음, 그런 식으로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렇다면 음, 이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만드느냐?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예 정부, 진짜 말 그대로 세금, 텍스페이어들의 돈을 꾸준히 받아낸다든지. 근데 그런 네, 거는 네. 사실 사기업에다가 정부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대학교라는 것도 있고, 뭐 음, 국가연구기관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예전 벨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음, 페이스북에 메타에 있는 페이스북 AI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음, 구글에 있는 뭐 구글 브레인 예전 구글 브레인이죠 이젠 딥마인드 음, 그런 데처럼 이미 레베뉴를 굉장히 만들고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음, 나오는 프로핏이 연구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식으로요. 음, 근데 오픈 AI가 그렇게 잘 안 돼서 이제 샘 알트만이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음,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레베뉴를 만들고 프로핏을 만드는 데들이 자기들도 인플루언스를 갖고 싶고 그리고 보이스를 갖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지배 구조상에서는 아무리 레베뉴를 많이 만들어도 그 음, 레베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실제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음, 갖는다는 게 사실 샘 알트만이라든지 그렉 브롱만처럼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음.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네. 결국은 그러면 뭐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픈 AI의 현재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런 점이 네. 있는 거겠네요. 좀 지속적으로 충분한 투자를 계속 받아야 쉽게 말해 돈이 있어야 계속해서 기술도 개발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는데.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영원히 투자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투자를 음. 한다는 거는 그 투자자들도 뭔가 물론 AI가 나중에 엄청나게 됐을 때 자기가 투자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투자자들도 보통 자기 돈을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 음. 투자자들에게 맡긴 맞네요. 저희가 하긴.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하죠. 그런 맞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네네네.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사람들도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자면 투자를 받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회사가 알아서 셀프 서스테이닝한 사이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거를 네. 비영리 단체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현실적으로. 음. 네. 음. 그렇군요. 아무튼 지배구조 그 부분은 일단 요 정도로 네.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제 17일 처음 이사회가 내린 결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어봤으면 하는 게 이제 일단은 결국은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록만의 뭐 복귀로 일단 일단락이 된 것 같지만 처음에 아니 도대체 이사회가 이 멀쩡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말 내내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이유 추측 중에 하나가 기존 이사들이 이 AI 세이프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위험,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어떤 좀 그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쌓이다가 이렇게 샘 알트만에게 아주 뭐 크게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살펴볼 키워드 중 하나가 effective altruism이라고 하죠. 뭐 이거를 효과적인 이타주의, 네. 뭐 그렇게 번역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공리주의, 저희가 아는 그 철학적 그 공리주의에 뭐 뿌리를 둔 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전체적인 공공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좋은 거다.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네. 안전성을 뭐 우선시하는 기존의 그 이사진과 사업 측면, 뭐 영리적인 측면을 뭐 더 우선시하던 뭐 알트만 사이의 대립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네. 뭐 대체로 맞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더 짚어야 될 게 있는지. 네, 그런 것도 당연히 뭔가,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음, 당연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사회가 보통은 이제 힘이 엄청나죠. 음, 이사회가 사실 많은 결정을 내리지만, 사실 보통 이사회라는 거는 일부,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통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뭐 회사에서 다른 직책을 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렉 브런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이었고요. 회장이었고, 이사회 의장이면서 회장이었죠. 음, 근데 사실 그런 일부를 빼면은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은 직접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음, 회사 직원도 아니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뭔가 그쵸. 직접 하는 건 아니고 CEO를 통해서 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CEO가 음, 실제로 execute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 CEO를 통해서 회사가 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리포팅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네요. 사실 이 이사회라는 데서 어, 직접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자면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거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CEO한테. 그리고 CEO가 잘 음, 못하면은 그냥 CEO가 못하는 거고, 리포팅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궁극적으로 이사회에서 실제 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CEO라든지 이런 경영진을 자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뭔가 이사회랑 경영진 사이에 음, 분쟁이 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걸 최대한 조심조심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영진을 자르는 것밖에 사실 이사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따로. 이사진들이 아예 어, 관두지 않는 이상.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 그렇다면은 어딘가에서 이 간극이 있었는데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고, 음, 이게 안 좁혀진 지 꽤 됐구나 하는 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음, 간극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AI 세이프티, 뭐, 안정성, 이런 쪽을 많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걱정을 해야겠죠.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식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실제 기술이 발전을 한 정도, 현재 정도를 보고 어떤 음, 식으로 구현이 되고 향후 한 길어봤자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한 후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 위협에 처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음, 어떻게 보호할까를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이상하게 그 AI 세이프티라든지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소수긴 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소수인데 그 소수 그리고 이 effective altruism이라는 거에 굉장히 잘 루트가 돼 있는 건데요. 그쪽에서 많이 음,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인류 전체의 on average 그 safety, happiness 같은 걸 maximize 해야 되니까요.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 피해야 되는 게 어, 지금 일부 사람들이 좀 잘 안 된다든지, 뭐, 피해를 본다든지, 어.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왜냐면 전반적으로 아, 봤을 때, 음, 이게 음, 실제로 그 음, 사람들은 퀀티파이,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게 가장 음, 중요하거든요. 그걸 음,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AI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괜찮은데, AI에서 가장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 다 죽어버리면은 끝이니까요. 그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된다든지 이런 걸 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를 찾아서 그 숫자 하나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숫자 하나라는 게 모두가 어, 공평하게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어, 사회 전반적으로 잘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는 엄청나게 잘 되고 여기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절대 피해야 되는 거는 음, 인류가 다 망하는 그거는 음, 진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음. 보니까 워낙 이런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죠. 이제 근데 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뭐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팔고 음, 그리고 음, 실제로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과 접해 있는 사람들과 음. 이런 뭔가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아주 작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 그렇네요. 이 간극이 어, 좁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좁혀지지 못하는 간극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사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이 사회는 직접 자기들이 앉아서 그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음, 할 수 있는 거는 경영진을 잘라버리는 거죠. 어, 말 그대로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회가, 그 코드 뭐 요거 좀 이런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뭐 경영에 뭐 네, 그렇게 의견을 할 수 내거나 없죠. 하는 건 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샘 알트만을 위시해서 샘 알트만 위주로 뭐 가는 이 뭐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면은 그 이사회 그 발표 중에 샘 알트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하지 않았다, 네.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그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어 그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사 중에 한 명, 두 명을 이렇게 찝어서 이제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에 좀 많이 경도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많이 신봉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여쭤보는 게 네. 헬렌 토너? 뭐 예를 들어서 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조지타운 보안센터 거기에서 낸 한 연구 보고서가 오픈 AI를 뭐 되게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했다. 그래서 샘 알트만하고 뭐 대립을 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가요? 아니면 사실 오픈AI라든지 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이 이펙티브 알트루이스트들이 꽤 많습니다. 아, 왜냐면은 네, 그들의 그 철학이라고 하자면 그들의 음, 철학은 모든 것들은 수치화가 가능하고 그 수치화가 가능하면은 그 음, 수치화된 것들을 최대한 높이도록 옵티마이즈 하는 음, 게 가능하다. 왜냐면 그들은 음,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음, 그런 생각을 보통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오픈AI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미 있었죠. 그러다 음, 보니까 뭐 헬렌 토너라든지 뭐 애덤 디앤젤로도 좀 그런 게 있고요. 뭐 그래요. 그러든지 그리고 사실 샘 알트만, 그렉 브롱먼도 사실 보면은 수치화해서 그걸 맥시마이즈 하도록 다만 그들은 직접 오퍼레이션을 하고 회사를 네, 만들고 회사에 돈을 벌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음, 이제 너무 그걸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음, 이제 뭐 헬렌 토너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대표적인 인물이긴 한데요. 헬렌 음, 토너가 제 기억에 오픈 필란트로피라는
기관을 어, 만들었을 겁니다. 만든 네, 사람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네, 오픈 필란트로피가 사실 이런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이라든지 이런 AI 세이프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펀드를 레이즈를 하고 그 레이즈된 펀드를 가지고 다양한 네,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심지어는 어, 제 학생이었던 박사과정 학생인 이탄 페리스도 그 오픈 필란트로피의 그 스콜러십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 그래요. 오픈 필란트로피의 가장 메인 펀더가 음. 그 소셜 네트워크 보셨나요, 영화? 아, 아, 더스틴 모스코비스와 그 아내,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커플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사실 이펙티브 어, 알트루이즘의 거의 아주 가장 큰 펀더 원조. 중에 하나죠. 어, 네. 어,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저기랑도 제가 또 근데 이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이 사실 그 네.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일 있기 전에 사실 그 FTX 샘 뱅크만 프리드 네. 그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아니, 원칙적으로 최대 다수의 뭐 최대 행복, 세상에 뭐 좋은 것을 더 많이 퍼뜨리자라는 그 네.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교수님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이 효과적인 이타주의, 이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을 이제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윤리적 결함이랄까요? 이런 거에 네. 좀 눈을 가리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 많아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샘 뱅크먼 프리드도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이거 좋은 데다가 막 자선 하는 데다가 막 몇백억 막 몇천억씩 그냥 갖다 주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럼 그 돈 어떻게 버는 건데에 대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그건 뭐 덜 중요하지. 뭐 이런 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문제인 거기다가 제가 건데.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음, 알트루이즘은 사실 문제가 아니죠. 음, 이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문제인가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펙티브에 사실 완전 그렇네.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음, 이펙티브에 초점이 가는 거의 문제점은 이게 음, 실제로 이펙티브한 걸 알고 그게 맞다고 하면 당연히 사실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은 프레이즈 자체는 문제될 게 좋은 전혀 말이야. 없는데 문제는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방향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랄까 그 세이비어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고 본인들이 남들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남들이 못 본 진짜 이펙티브한 방법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걸 실험을 해본 내 아, 실험과 아, 내 생각에 따르면 이게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아, 된다. 근데 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물론 SBF는 그냥 사기꾼이긴 하지만, 네, SBF도 네,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아는 방향인데 음, 거기에 돈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음, 사기를 좀 치더라도, 그 음, 돈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 이펙티브한 데다 닫으면 되겠지. 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네, 알트루이즘도 괜찮고, 이펙티브 알트루이즘도 괜찮지만, 실제로 이펙티브 알트루이스트들이 너무 이펙티브니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실 음, 이펙티브니스라는 게 특히나 이런 알트루이즘이 됐을 때는 어떻게 디파인을 하고 어떻게 매저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계속 컨티뉴어스ly 이제 업데이트 하는지가 어려운 건데 그게 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내가 더 잘 알아 뭐 이런 분위기로 음, 가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 모기장 보내는 그 음, 근데 그것도 사실 그거는 실제로 연구한 거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에서 뭐 쓸데없는 데 돈은 많이 쓰겠지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그걸로 이제 뭐 사람이 죽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음, 괜찮은데, 음, 이제 음, 가끔 보면 이제 엉뚱한 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음, AI 세이프티도 좀 그런 엉뚱한 쪽에 가기도 하고, 그렇구나. 아니면 뭐 그런,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데 뭐 그 컬러니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도 사실 네, 그쪽에서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에서. 되겠네요. 네. 왜냐면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인류가 없어지면은 음, 알트루이스틱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음, 그 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네. 음.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것도 좋고, 뭐, 기왕 할 거면은 효과적으로 하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거야 뭐 당연히 다 좋은 건데, 네. 어떤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다 보면은 네. 어떤 비판에도 이제 귀를 닫고 눈을 가리게 되고 그런 스스로의 어떤 뭐 덫 같은데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네, 그게 그런 어떻게 보면 경우가 또 꽤 있는 것 반대로 같습니다. 예, 네.
누구나 다 뭐 이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대부분 다 하지만, 아니,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 내가 만약에 나한테 이런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다그 있잖아요. 나한테 힘이 네. 있다면은 내가 진짜 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한테 힘이 없죠. 다행히. 다행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이 샘 뱅크만 프리드는 좀 진짜 좀 극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또 너무 이제 사기꾼이었고 그 베이스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엄청난 힘과 권력과 이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네.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게 있을 때 보통 저희는 이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네, 교육도 받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통은 네, 그렇게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나만 한단 말이야? 그럴 리가 음, 있나? 내가 놓치는 게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도 맞아, 해보고 들어보기도 맞아. 하고 공부도 그러니까, 하고 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제 좀 걱정을 하는데 이제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죠. 자기들은 진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실리콘밸리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하긴, 그 지역이 성공적으로 그 섹터 성공을 음, 많이 하다 음, 보니까 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제 뭐 그렇지 일론 머스크도 않을까. 굉장히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가 뭐 나는 네가 모르는 거를 알고 있단다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게 네, 이제 맞습니다. 보이는. 그래서 일단 오픈 AI로 샘 알트만이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는 게 이제 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렉 브록만도 같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는 뭐 이제 전보다 더욱 더 돈독해질 테고, 뭐 네. 거기에 예상되는 변화나 뭐 또 이런 게 혹시 좀 더 있을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음, 샘 알트만도 CEO로 돌아가게 됐고, 그렉 음, 브록먼도 이제 오픈AI에 남겠다라고는 했지만, 음. 둘 다 사실 이사회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 이사회에 앉아있진 않죠.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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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샘 알트만이 마치 그 전에, 기존의 이사진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실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음,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 와, 이거는 약간 그렇네요. 되게 성공한 드라마의 그 마지막 회의 시즌 2를 약간 예고하는 것 같은 그럴 수도 있는. 네,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알트만과 브록만이 둘 다 이사회에서도 물러났고 CEO와 회장으로는 돌아가지만 이사로는 다시 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네. 있다. 물론 참고로 이게 여전히 어, 3명밖에 안 했죠, 새 보드, 이사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가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 오픈 AI가 일단 그 아까 브렛 테일러랑 레리 서머스를 새로 이사에 합류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 꾸려진 이사회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추가로 이사를 더 네,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시장의 관측도 이렇게 세 명으로 할 것 같진 않다. 몇 명이라도 아무튼 더 들어오긴 할 것 같다. 이제 눈데, 누가 네, 이사가 될지는, 규모가 음, 이렇게 크고 음,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니까 사실 음. 이사회가 3명밖에 없고, 근데 그 또 3명이 그 누구도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거는 말이 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이사회가 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건가 어, 하면 투자자도 아니고 네, 직원이나 경영진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컨슈머도 아닌 그런 어, 이상한 이사진인 거죠. 그렇죠. 약간 누구에게도 뭐 책임을 지지 않는 뭐 이런 네. 식으로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오픈 AI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은 뭐 다 저희가 답을 했다고 뭐 보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든 생각 중 하나가 뭐 이건 그냥 저의 감상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사람을 움직이는 특히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인센티브에 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펙티브 알트루이즘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뭐 방금 언급한 이야기긴 하지만 되게 좋은 취지, 이상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사들이 그 알트만과 브록만을 해임한 그 결정을 내릴 때 뭐라 그럴까? 실제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굴리는 이거에 대한 좀 감수성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게 좀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네. 그 맞습니다, 진짜.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effective altruism이 됐든 아니면 AI 음, safety가 됐든 아니면 이제 오픈AI 차르터 보면 사실 굉장히 잘 좋은 써놨죠. 말만, 뭐 좋은 AGI를 말만 만들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그래도 하도록 던지르르. 확실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리고 그 굉장히 좋은 목표죠. 그렇죠. 뭐 AGI를 만들어서 그 AGI가 인류를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만약 음, 다른 회사에서 더 잘하면은 그 회사와 같이 일을 해서라도 이걸 만들도록 맞아요, 하겠다. 뭐 그런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음, 너무나도 좋긴 좋은데 그런 이상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음, 음, 쫓아가는 거는 어려운 거죠. 이 음, 세상이라는 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사람들 간의 음, 관계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이 70억 넘는 사람들이 누구를 더 우대할 거며, 누구를 천대할 거며, 누구한테 해가 가는 거는 눈을 감을 거며, 누구한테 이득이 가는 거는 또 눈을 감을 거며, 이런 것들을 다 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죠. 쉽지는 않은 거죠.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든 생각 중 하나가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아는 지금 20세기 들어서 확립된 그 주식 회사의 모델은 음, 주주의 이익을 그 극대화하는 극대화하는 거죠. 거를 목표로 하고 이사회도 주주한테만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주의 이익을 그렇죠. 극대화하는 그 맞습니다. 사명만을 그 좇는 그 해놓은 시스템이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적지 않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인센티브의 그 순환 고리일까요? 이거를 넘어서는 거를 아직 네. 어쩌면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닐까 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글쎄요. 이런 정부라든지 이런 음, 그 음, 민주사회라는 게 음, 사실 존재하니까 이 회사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하고 특히나 기술 음, 개발을 하면은 회사들에서 역할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진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음, 그 진짜 새로운 기술들은 대부분 정부 기관 또는 어쨌든 이 음, 세금을 내는 이 저희 시민들에 의해서 다 되는 거니까요. 뭐 인터넷 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유는 다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었죠. 다 냉전 처음에는, 시대에 음, 소비에트에게 이기기 소련이랑, 위해서 투자를 해야 맞아, 된다. 맞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각종 어, 모바일 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비슷하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음, 벨랩 같은 데서 우리 이거 계속 전선 깔자니까 너무 힘들다. 뭐 이렇다든지.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벨랩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그 모노폴리를 지켜준 거니까요. 근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켜준다는 건 사실 저희가 사회가 더 투자를 한 거니까요. 어떻게 음, 보면은 저는 그 그, 시스템이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음, 하면은 더 잘 쓸 수 있을까? 더 사람들이 각자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쪽을 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엔 이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그렇긴 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회사를, 기업을 움직이는 방향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사회적으로 어떤 그 공적인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하고 거기에 자원을 그 붓는 모델은 하긴 또 생각해 보면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게 네.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더 잘할 수 있겠죠, 언제나. 언제나처럼 더 그렇죠. 잘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좀, 네. 뭐, 더 잘하도록 열심히 해봐야겠죠. 교수님, 아니, 네, 오늘, 진짜 이 바쁜 시간에.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또 맞습니다. 내일, 이제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제 이웃이었는데, 바로 아파트 앞동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거리에 있게 돼서, 내일 추수감사절 네. 그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가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아니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초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그 저녁은 못 가는데 잠깐 인터뷰 좀 하시죠 하고, 덕으로, 아니, 반대로, 네. 시간을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뭐, 혹시 제가 못다 여쭤본, 못다 하신 말씀이 있을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재미로 두 가지 음, 하자면 한 가지는 그 새로 이제 꾸려진 그 이사진에 세 명이 있는 네, 거죠. 디앤젤로 있고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있고 브렛 테일러인데 웃긴 게 이 디앤젤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페이스북에서 CTO를 했었나 그랬을 거고요. 그런가요? 그다음에 브렛 테일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에서 CTO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레리 서머스도 사실 페이스북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 영화 혹시 기억하시보시면 레리 서머스 거기 어, 나오고, 물론 레리 서머스 직접이 아니라 그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그때 제가 알기로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어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페이스북을. 네. 그래서 저 보면서 뭔가 페이스북하고 이상하게 다 엮여 있는 어, 사람들이 오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두 어, 번째는 뭐 그렇게 다들 열심히 이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자기들은 뭔가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랑 다른 것처럼 한다고 하면서 다 모아놓고 보니까 어쩜 이렇게 또 아주 티피컬한 실리콘밸리 백인 남자들만 모아놔서 음, 음, 정말. 좀 실망이 컸네요. 네. 그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조경 교수님한테 왜 연락이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왜 안 아, 오죠? 저도 심지어 페이스북에서도 일도 했었는데. 그렇네. 결국 또 그래도 명확히 할게. 마지막에 뭐 이건 그냥 웃자고 한 그 네, 그 페이스북은 말씀이긴 예묻자고 한 하지만, 겁니다. 네. 뛰는 마이크로소프트 위에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나는 페이스북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조경현 교수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안 오네요. 저 아, 마음이 좀 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네. 아무튼 교수님 네. 그러면 제가 네. 오늘은 진짜 최대한 편집 없이 그냥 빨리 요거는 좀 빨리 네. 내보냈으면 해서 네, 빨리 시의적절하게 하는 게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빨리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아무튼 뭐 또 늦지 않게 아무튼 한번 또 뵙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